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김정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3년 전 봄날, 제 아들 경수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아침부터 분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화장도 했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손질했죠.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아들 결혼식에 참석할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화장을 하면서 문득 경수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때가 떠올랐어요.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걸으려 했던 그 모습이 어제 일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컸네요. 화장대 위에는 경수의 돌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입구의 현수막이었습니다. 경수와 민정이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결혼식, 초대 문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물론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미경이가 제 팔을 잡으며 메이크업이 흐를까 걱정하며 울지 말라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순간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특히 경수가 중학교 때 아팠던 기억이 났어요. 맹장염으로 급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밤새 병원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경수가 돌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경수를 보면 힘이 났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경수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참 어려운 시기였죠. 반에서 친구들이 놀린다며 학교에 가기 싫어했거든요. 키가 또래보다 작았던 탓이었죠. 매일 아침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경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경수가 작은 게 아니라 아직 자랄 시간이 남은 거야. 엄마랑 함께 운동하면서 키도 크고 마음도 키워보자. 그 후로 매일 아침 공원에서 조깅을 했죠. 정말 신기하게도 1년 만에 경수가 반에서 제일 큰 키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곁에서 따뜻한 우유를 타주며 지켜봤어요. 한 번은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었는데 경수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릇을 깨뜨린 적이 있었죠. 그날 밤 경수는 울면서 더 철들겠다며 사과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도 잊을 수가 없네요. 경수가 제 손을 꼭 잡고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동네 치킨집에서 둘이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치킨집 아저씨가 서비스로 콜라도 주시고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 시절에는 경수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처음으로 받은 과외비로 저를 이태원 맛집에 데려갔죠. 그때 경수가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책임질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오면서 경수가 어깨 동무를 하더니 제 키가 많이 작아졌다며 장난을 쳤어요. 그때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찡했던 기억이 나네요.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경수는 효자였습니다. 첫 월급으로 제게 예쁜 손목 시계를 사주었어요. 백화점 1층에서 고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제 시간을 책임지겠다며 당차게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다 민정이를 만났죠. 처음 민정이를 소개받았을 때가 기억나요. 회사 동료라면서 소개했는데 밝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무엇보다 경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예뻤죠.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설렜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민정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예요.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일찍 왔더라고요. 김치를 담그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민정이가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다며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날 저녁 민정이가 끓여준 된장찌개 맛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피로 연장에서는 민정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32평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제가 30년 동안 근무했던 학교 퇴직금과 적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죠. 원래는 제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지만 새로 시작하는 두 사람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사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살 집을 마련하려고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경수와 민정이가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밤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한다며 서류를 건넸더니 민정이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라고 부르며 감격했고 경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데 경수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동안 감사했다며 이제는 자기가 효도하며 살겠다고 했죠. 그 문자를 읽는데 왜 그리 마음이 아리던지 텅 빈 집안을 바라보니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미소 지었죠.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된 거잖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옛날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경수의 돌사진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 아들 결혼식을 보고 있었겠죠. 아마 많이 자랑스러워 했을 거예요. 결혼 후 2달,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민정이의 구토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체한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더군요. 매일 아침 민정이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어요. 괜찮니? 하고 물으면 네, 어머님. 곧 나갈게요. 하는 약한 목소리가 들렸죠. 그러다 어느 날 민정이가 출근하기 전에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퇴근 후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퇴근 후 민정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민정이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있으니 괜찮다고 안심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저 며느리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한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가 엄마로서 민정이를 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진료실에서 나올 때 민정이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첫 손주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민정이를 꼭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말했더니 민정이도 제 품에 안겨 울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한 경수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경수에게 민정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죠. 경수는 너무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민정이의 배에 대고 아빠가 왔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이 또 붉어졌습니다. 경수가 아빠가 된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수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민정이 입덧이 심하지 않은지 확인했고, 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였죠. 민정이가 특히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자주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민정이가 얼른 부엌으로 달려 나왔죠. 임신 3개월 때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정이가 갑자기 매실 장아찌가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하필 한밤중이었는데 경수가 자전거를 타고 24시간 마트를 찾아다녔죠. 결국 매실 장아찌는 못 구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담그신 게 있다는 걸 기억해내서 다음 날 시골에 다녀왔어요. 그때 민정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주말에는 셋이서 태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강원도 속초였죠.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경수는 자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고, 민정이는 태교의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며 즐거워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속초 해변에서 일출을 보면서 나눈 대화예요. 민정이가 문득 어머님, 저도 이제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민정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되는 건 배우면서 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민정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민정이가 출산 후에도 직장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아기를 낳고
직장에 나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정이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그 아이 나름의 고민이 있더군요. 민정이는 7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서 지금 그만두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경수는 민정이의 손을 잡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며 지지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섭섭했어요. 아들이 제 마음도 헤아려 주길 바랐는데 며느리의 편만 드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제가 젊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경수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시절. 저도 참 힘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했으니까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참 밝았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민정이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달랐죠. 어쩌면 저보다 더 강한 아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는 용기 있는 아이. 이튿날 아침 민정이에게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민정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때는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쵸. 딸처럼 여기는 민정이의 앞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육아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기를 봐주고 퇴근 후에는 민정이가 아기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주말에는 온전히 민정이와 경수가 아기를 돌보기로 했고요. 그렇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보다 보름 정도 일찍 한밤중에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여름 밤이었는데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갔지만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는 이미 진통이 심한 상태였어요. 산부인과 응급실로 들어가는 민정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제 마음도 덜덜 떨렸답니다. 경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분만실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다행히 출산은 순조로웠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 우리 손주 우진이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아기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 32년 전 경수를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았어요. 우진이는 태어나자마자 제 손가락을 꼭 잡더라고요. 그때 문득 경수가 갓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이내 닦아냈죠. 지금은 기쁨의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날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정이는 출산 후 우울증이 왔는지 아기를 잘 안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밤낮으로 우는 아기를 달래느라 제가 맡아야 했죠. 친정어머니가 멀리 계시다 보니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나이 든 몸으로 젊은 시절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는 우진이를 안고 있다가 허리가 삐끗한 적도 있었죠. 그래도 우진이가 웃을 때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특히 우진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답니다. 민정이는 자주 우진이를 봐달라고 했어요. 씻고 오겠다며 또는 잠을 못 자겠다며 부탁했죠. 처음에는 초보 엄마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죠. 특히 기억나는 건 우진이가 100일 때예요. 100일 잔치를 준비하면서 민정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이 나쁜 엄마 같다고, 아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저는 민정이를 안아주며 괜찮아, 다 잘할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민정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미처 보지 못했나 봐요. 어느 날은 한밤중에 우진이가 심하게 울었는데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 민정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화를 냈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아기를 어떻게 해보라고 소리쳤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회의도 중요하지만 우진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민정이의 얼굴이 굳더군요. 이후로 며칠 동안 저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정이의 야근이 잦아졌고 때로는 새벽에야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술 냄새도 났죠. 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여자 임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민정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송 과장이라는 상사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퇴근 인사를 나누는 내용이었지만 마지막에 찍힌 하트 이모티콘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경수에게 말할까 망설였지만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러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우진이가 심하게 아팠던 날에 일어났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민정이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오후에 연차를 냈다는 것이었죠. 경수는 아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다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먼저 우진이를 응급실에 데려갔죠. 다행히 소아과 선생님이 잘 봐주셔서 큰 탈 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은 천둥치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아픈 아들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어디를 간 걸까?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민정이의 휴대폰으로 송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실수로 받게 되었는데 송 과장은 민정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마음을 털어놓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마치 32년 전 남편의 부고를 들었을 때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정이가 나와서
누구의 전화였냐고 물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송 과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정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어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고 했죠. 경수가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송 과장은 달랐다고 했어요. 그때 마침 경수가 들어왔고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경수는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절규했죠. 그 소리에 우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우진이를 안고 다른 방으로 갔지만 그날 밤 내내 들려오는 싸움 소리에 우진이도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이후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어요.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났고 우진이의 양육권은 경수가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엄마 하며 울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우진이를 꼭 안아주며 달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진이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쁘다며 자기와 결혼하자고 했고, 경수가 농담으로 아빠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둘째로 좋다고 해서 다들 웃었답니다. 얼마 전에는 민정이의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민정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매일 우진이 사진을 보며 운다고 하시더군요. 경수는 이제 민정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진이가 가끔 엄마를 찾을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영상통화로 우진이와 민정이가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경수도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면서 새로 심은 방울토마토를 보며 생각해요. 우진이가 빨리 자라라며 외치던 그 토마토처럼 우리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라고, 창밖의 봄비처럼 이 시련도 곧 햇살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진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왔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는 그림에는 아빠, 할머니, 우진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그려진 엄마의 모습이 있었어요. 우진이는 할머니,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우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죠.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 글을 쓰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요. 민정이도, 경수도, 저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어제는 우진이가 처음으로 민정이에게 엄마, 보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영상통화 너머로 민정이의 눈물을 볼 수 있었죠. 경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민정이에게 잘 지내죠?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우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경수가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그리고 멀리 있는 민정이도 자신의 길을 찾기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해지기를.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너무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우진이의 그림처럼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오늘도 저는 방울토마토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작은 토마토처럼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다고. 비록 더디게 자랄지라도 꾸준히 자라나는 희망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봄을 위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요.